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듯이 이 주크박스가 개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주크박스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콘텐츠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슬퍼요. 말 걸지 마세요. 네. 어쨌든 자, 박찬하 해설위원의 정말 의미 있는 주크박스 마지막 시간, 주제는 무엇이냐? 아시안컵입니다. 아시안컵 이제 엔트리가 클린스만 감독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요. 엔트리 전체를 봤을 때는 뭐 95% 이상 다 예상 가능했던 멤버였죠. 예상 가능했고요. 그리고 네. 저는 23명만 뽑을 줄 알았어요. 3명 더 안 뽑을 줄 알았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수 시절의 경험이나 지도자 생활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팀 분위기 형성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 엔트리에 3명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6명에서 항상 3명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택들이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걸 경험했던 감독들은 그렇게 빼는 감독들이 있고 네, 일리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분의 선수가 있으니 좋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들을 하고 있는 엔트리를 다 쓰고. 근데 웬만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수는 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뭐 중앙 수비수만 2명이 부상을 당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 3명 중에 1명의 이제 중앙 수비가 있으면은 또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26명이 좋은 건데 박찬하 해설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예전에 쓰지 않을 선수를 괜히 같이 데려가서 좀 좋지 않았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런 걸 좀 꺼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26명을 뽑았는데 여기서 생각을 못했던 게 역시 대표팀은 그렇게 와서 내가 25번째 선수, 뭐 26번째 선수라고 해서 그 대회 기간 동안 허투루 기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선수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이제 그런 이번 아시안컵 명단을 봤을 때는 많은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특히나 훨씬 더 내가 이 대회에서 뭔가 기회를 얻질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회를 발판 삼아서 뭔가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니까 네. 그런 선수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김지수 선수인 것 같은데 김지수 선수가 지금 실전 감각적으로는 뭐 부족한 상태에 이미 틀림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 축구의 유망주 수비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대회를 한번 동행을 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무대로 좀 삼게 해 주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번 23명이 확정이 되겠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은 대다수의 경기에서는 좀 비슷한 23명이 될 확률이 그래도 높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좀 여러 경기에서 엔트리 포함 안 되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이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이런 큰 대회, 메이저 대회의 경험을 좀 수반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발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와 이제 부합하는 선택들이에요. 네, 분명히 나중에 이 대회가 끝나고 뭔가 대회를 돌아보면서 혹은 뭐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 아니냐. 세대 교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 데려왔고 그리고 외국에서 뛰는 선수 좋아하잖아요. 다 외국에서 뛰고 있고 출전을 못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견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아니라 그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지금은 우리 대표팀의 뼈대가 일단은 유럽 리거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미 그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그래 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 자체가 그냥 단순히 우리 대표팀의 어떤 뼈대뿐만 아니라 빅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네,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빅리그는 아니지만 뭐 챔피언스리그라든가 이런 데 나갔을 때도 제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황인범 황인범 선수 선수, 네. 혹은 뭐 유럽 대항전 또 경력들이 있는 홍현석 선수라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은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아주 기념비적인 기록을 계속 수립해 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의 유럽 리거들이 각자의 소속팀, 소속 리그에서 다들 인정받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그 이런 선수들이 이 정도 수량으로 많아진 역사는 대한민국 축구의 지금이 최고입니다. 네. 저도 제가
기억하는 이래로 역대급 대표팀이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금 유럽 나가서 역대급 활약을 하고 있는 2023년이고 그 타이밍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4년에 이제 이 선수들이 소집이 돼서 아시안컵이라는 정말 아시아 최강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올 기회를 얻은 거죠. 보면은 이 아시아의 그 왕좌 자리 있잖아요. 그 정상권, 이 헤게모니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뭐 이란, 뭐 이스라엘, 혹은 버마, 혹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셌던 적도 있는데 또 이제 80년대 정도 들어서면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등장하거든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이제 쿠웨이트가 한때 또 아시아의 최강이었던 시절도 잠깐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막 등락을 거듭하던 가운데 제가 양심 걸고 정말 최장기간을 꾸준히 이렇게 그 기록을 다 모아보면 그래도 가장 꾸준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네, 네. 가장 꾸준히 상위권을. 네, 네. 그러니까 정상 대열안에 포함됐던 횟수가 가장 장기간이었던 게 대한민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우리나라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60년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대에는 한국은 항상 최정상권에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꾸준함과 누적치로 보면 대한민국이 저는 아시아 최강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 이게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아시안컵도 3차례 우승을 21세기에만 했었고 왜 20세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본이 아시안컵 4차례 우승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64년 동안 이제 우승 못하는 사이에 일본도 4번 하고 이란도 3번 하고 사우디도 3번 하고 근데 이 아시안컵이라는 대회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유로,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의 네이션스컵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륙에 사실은 공인된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아시안컵을 들어 올려야만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죠.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근데 21세기에 아시안컵 우승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방점을 못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아시안컵 대륙컵 우승이 없는데 공식적인 1등이라고 계속 우길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아무리 합리적인 역사적인 그 근거를 한 100여 년을 내세워도 요즘에 와서는 사실은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우승이 필요하다. 정말 우승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는 실제 전력이고 그리고 우승을 해야만 뭔가 우승을 하면 당연히 기쁘겠죠. 이게 지금 거의 반세기 이상 우승을 못하고 있다고 우승을 하니까 정말 기쁜데 한편으로는 그래 뭐 우승을 할 만한 전력이니까 우승 막상 하고 나면은 이런 마음도 100 중에 한 1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멤버가 좋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긴 해도 이 우승이란 게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멤버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항상 월드컵이나 뭐 유로 이런 거 볼 때 항상 그렇지만 우승 후보 0순위 혹은 1순위 이런 팀들이 매번 우승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보다 밑에 순위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승은 어렵다. 우승은 어려워요. 우승을 예상하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수많은 변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단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 21세기 들어서 역사만 봐도 2007년에 4강에서 이라크에게 밀려서 더 못 올라갔는데 이라크는 우승을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2006년 이후에 이제 AFC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AFC 넘어온 이후에 2015년에 최초로 아시안컵을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호주도 나름 뭐 그 홈팬들의 아주 열띤 응원 속에서 엄청 열심히 그 대회를 치르니까 또 결승에서 우리가 호주에게 졌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 그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가 뭐 개최국은 아니었지만 그 카타르 월드컵을 이제 앞두고 팀을 만드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카타르가 실제 월드컵 본선 때보다도 아시안컵 때 경기력이 더 좋았거든요. 최절정이었어요. 그때 카타르가 사실은 카타르로서는 제일 좋았는데 거기서 딱 8강에서 걸려가지고 우리가 또 한 방에 심지어 또 원더골로 얻어맞았죠. 원더골로 이제 탈락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라크, 호주,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탈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뭐 사우디에게 걸려서 탈락한 적도 있고 이란에게 걸려서 탈락한 적도 있고
2011년에는 일본에게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우리를 탈락시킨 팀들을 보면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일본, 호주, 카타르 6번 대회를 했는데 6번 다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시안컵이지만 아시아 지역 대회지만 어떤 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대회에서 컨디션이 좋아서 혹은 엄청난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탈락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안컵은 아시아 국가들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도 단일 대회에 갑자기 그 대회 기간 동안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겨서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서 경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이 선수들이 평소에는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이런 데 만났을 때도 전혀 위협적인 팀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단일 대회에서 애국심이 무럭무럭 솟아나서 그 대회를 잘하는 국가들도 꼭 대회에 한 팀 이상씩은 나오고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2007년에 이라크였죠. 이라크가 은근히 선수들이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이라크가 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죠. 네, 그 2007년에 이라크는 특히 뭐 유니스 선수가 그 당시에 발롱도르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기록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발롱도르 득표를 그때까지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외신에서 이 이라크의 아시안컵 선전이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안컵이라 할지라도 어떤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이제 제동을 걸지 알 수가 없는 대회라서 사실 1등까지 가기에는 이게 도저히 쉽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번 멤버 구성 정도면 이거는 기대를 아니할 수는 없는 멤버 구성이죠.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고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회에 대한 우승의 갈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큰 것도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해서도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기 때문이거든요. 네, 선수들의 지금 면면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뭐 소속팀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한다? 네, 그것도 분명히 문제 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판받아도 할 말은 없다. 네. 그래도 우리가 조별리그에서부터 좀 조심해야 될 대목들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우승을 해야 되는 전력인데, 우승을 못한다면 우승을 못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게을리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력을 분석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화면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자료 자체가 네. 일단 중계 화면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뭐 남미 유명한 팀들은 그게 뭐 전 진짜 세계적으로 쉽잖아요. 다 노출돼 있는 반면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중계 준비를 하더라도 아시아 AFC 주간 대회 중계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하메드인지 무함마드인지 모하마드인지 뭐 다 그 스펠도 막 알파벳이 다 달라요. 스펠도 달라지죠. 알파벳이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홈페이지에 대표팀 명단이 안 나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쪽 팀이 누구인지, 저쪽 선수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제 수집을 잘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약간 미지수고, 그리고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코칭 스태프이 우리 대표팀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아시아 축구와 접점이 그동안 일도 없었던 분들이에요. 차두리 코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분들이. 외국에서 네. 온 분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좀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축구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이 경기의 어떤 전략 전술도 중요합니다만
선수들을 결국에는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저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드컵 우승을 하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드컵 우승은 자국 감독이어야 된다. 자국 감독들이 했죠, 여태까지. 자국 감독들이 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그 파이널까지 갔을 때는 그 파이널에서 그 한 경기를 준비하는데 전략 전술을 얼마나 수정할 수 있겠어요. 네, 거기서 얼마나 상대를 대비하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한 발씩 더 뛰게 만들고 쥐어 짜내게 하는 거는 정신력이거든요. 그 정신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동질감이고, 네, 그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을 굉장히 오래도록 하지 못한 게 외국인 감독이 많아서였나요? 근데 자국 감독들도 네, 많이 갔었어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 네, 한국에 네. 대한 이해가 네, 얼마나 되어 있을까. 네, 그동안 크리스만 감독이 성실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게 보여서 네, 그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계기는 이번 기회는 대회죠. 이 아시안컵이에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좀 팀 내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우리 대표팀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10월 A매치 주간부터 해서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대승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축구가 제대로 다 되면서 선수단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선수단 내부에서는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걸로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선수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통상적으로는 좀 자율성,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자율성을 많이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뭐 생활적인 측면에서부터 그라운드 내에서의 움직임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근데 선수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통제를 많이 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자율적인 쪽에 가까운 쪽의 지도자들을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선호를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뭐 잔소리하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뭐 알아서 잘 해라고 하는 어떤 직장 상사 혹은 그렇게 하는 선생님 그런 분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인지 대표팀이 긴장감이 저는 조금 올라갔으면 하거든요. 아, 너무 웃고 즐겁고 화기애애한 것만 가도 좀 곤란하다. 네, 그것도 단일 대회에서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단순히 목표가 뭐 어느 정도면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네, 염원을 정말, 이뤄야죠. 네,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긴장감도 뭔가 우리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더 올라갔으면 하는. 네, 조금은 옥죄일 필요도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정말 아주 수건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번째는 이제 교체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대표팀이 많이 어수선해지죠. 네. 우리가 뭐 최근에 치렀던 A매치들도 그렇고 교체 카드를 통해서 팀이 더 단단해지고 팀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교체 선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어수선해지거든요. 특히나 이런 단일 대회에서는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찾아오고요. 플랜 A만 가지고 경기를 단일 대회를 치르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결국에는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타이밍도 올 텐데 거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A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엄청난 선수들 다 들어가서 평가전에서 대승했던 것처럼 그런 선수들이 그대로 7경기를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전제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저는 정말 대한민국 우승에 전 재산을 걸 수도 있겠어요. 네. 전 재산이 많으세요? 전 재산이 얼마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베스트 라인업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뭐 한두 명 정도가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이재성 선수가 벤치로 갔다가 뭐 황인범 선수가 벤치로 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2~13명 요 선수들이 아무 문제 없이 7경기를 다 잘 뛸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 재산 건다. 아무 문제 없다. 오케이.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이 익숙하지 않다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사실 징크스를 그렇게 믿진 않아서요. 그 우승 못했을 때는 또 뭐 다른 선수들이 했던 거고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컵
예를 들어 2015년 준우승할 때부터도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좀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 또 뭐 일부 선수들은 아시안컵 처음인 경우도 있고 뭐 예전에 우승 못했다고 그게 꼭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분위기가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 대회는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가 우승해야 돼. 선수들이 그 목표에 있어서 더 간절하면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선수들끼리도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승해야 돼. 우리가 꼭 우승해야 돼. 근데 그것이 자칫 우리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승에 단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승을 계속 못 해왔고 이번에는 정말로 해야 된다는 그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거는 긴장이 너무 풀어지는 것과는 조금 또 상반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약간 다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이 풀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 선수들을 좀 이렇게 자율적인 스타일로 좀 이렇게 방임하다 보면은 거기서 풀어질 수 있다는 거고, 요 아시안컵 우승에 대해서 갖는 부담 자체는 또 좀 다른 부담이랑은 거라는 또 얘기죠. 다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축구 팬들도 그렇고 대표팀에 대한 뭐 성원 자체가 지금 인기 자체가 폭발적이잖아요. 그런 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우승이라는 어떤 목표에 도전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저는 부담으로 좀 작용할 확률도 있다고 봐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별리그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는 여기지만 그래도 조별리그 바레인이니 요르단이니 이런 팀들은 약간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껄쩍지근하죠. 네. 왜냐하면은 상대 전적에 있어서 바레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가 그런 팀들 만나서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결과도 많이 가져왔고. 그런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골차 승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레인 같은 경우에 아시안컵에서 우리랑 그 토너먼트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바람에 사실 우리 체력을 좀 많이 뺐던 기억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팀과 경기도 해봤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우리와 경기했던 뭐 팀 베트남이나 가운데, 뭐 싱가포르 뭐. 네. 그런데 그 팀의 퀄리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팀들도 아시안컵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바레인, 요르단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싱가포르보다는 축구를 잘하는 국가들이고, 그리고 체격 조건도 좋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준비, 우리에 대한 분석을 더 확실히 하고, 분명히 그런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우리를 상대로 무조건 비긴다. 네, 비기기 전략으로 승점 따내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 갈 텐데 아마 토너먼트까지도 몇 경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토너먼트에서 4경기를 하게 된다면 4경기 다 우리를 상대로 덤벼들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점유를 많이 하거나 그런 팀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흔히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주도하고 뭐 공격 대응을 가지고 경기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세밀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별리그에서는 1등을 하되 최대한 고생은 좀 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네, 고생도 네, 덜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빠르게 결판을 지어야죠. 빠르게 결판을 지어서 3차전에서 한번 쉬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6명에 해당하는 그 플러스 3에 해당하는 선수들도 사실은 그럴 때 조금 기회를 받을 수도 그럴 있어야죠. 때 거기서 또 네. 로테이션을 잘 시켜야 네, 되고 네. 그리고 교체 카드가 5장이잖아요. 예. 근데 크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크린스만의 스태프들도 그렇고 교체 카드 5명 시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로테이션도 잘못 돌렸다가 그 대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킬 때도 우리가 조별리그 1, 2차전을 잘 끝내고 났을 때 잘 시켜야 되는 게 경기 일정을 보면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는 일정상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8강부터 4강 결승 가면 거기서부터 휴식일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그래요. 우리가 2조잖아요. 2조 1위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뭐 피지컬이랑 트레이너들이랑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확실한 준비를 가지고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이번 대회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게 뭐 당초에 경기 대회 전에 예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별 순위들을 제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액면가대로 조별 순위가 나온다 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1월 6일에 또 평가전을 하게 될
이라크를 16강에서 만날 코스가 될 확률이 있죠. 가능성 있죠. 네. 16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 16강부터가 아시안컵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라크 만났다. 이라크 넘어선다. 그러면 그 다음 상대는 껄끄러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8강의 예상대로라면은 8강에서 1차 이제 고비가 한번 올 거다. 이런 이란.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게 네. C조가 이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란이 1위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오느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되느냐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월드컵 예선하는 경기들을 제가 다 보진 않았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잠깐씩 보면은 그 스타일대로 경기를 해요. 벤투 감독 스타일. 벤투 감독 스타일대로. 네. 근데 최근에 유럽 리그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잘 나가는 팀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딱딱 맞춰서 그렇게 가는 팀들이 선전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만큼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란은 뭐 언제 만나도 껄끄럽고 지금 이란 여전히 멤버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박찬하 해설위원 말씀대로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 녹아들면서 우리가 예전에 상대했던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서서 4강 가면 카타르 가능성이 있죠. 카타르 가능성이 있죠. 네, A조 1위가 카타르가 된다면 그러면 또 한번 게다가 다시 개최국 프리미엄도 좀 있을 수 한번 있고.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A조는 이제 카타르, 뭐 중국 이런 팀들이 있어서 아마 카타르가 최근에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해도 그래도 월드컵 때 이제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보다는 그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나아졌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좀 또 외국계 선수들 새로 뽑기 시작한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새로 들어와야 돼요. 네, 여기는 네.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시안컵 우승 차지했던 멤버들 그대로 몇 년을 이렇게 끌고 온 그게 게 너무 심했어요. 화근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 집에도 안 보내고 맨날 뻑하면 합숙하고 네, 이러니까 네, 네. 이게 불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아시안컵 때 활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카타르 아니면 이제 B조가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벡이 우즈벡이 호주가 만약에 올, 1위를 한다면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B조 2위가 되면서 우리 쪽 사다리로 넘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아니면 우즈벡일 가능성이 높죠. 16강 강한 후보 이라크, 8강 강한 후보 이란, 그리고 조금 약한 가능성으로는 아랍에미리트까지도 가능. 그리고 4강은 카타르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즈베키스탄도 가능. 자, 요거까지 넘어서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일전 가능합니까? 결승에서 한일전 한번 해야죠. 안 한지도 한번 몇년 해야죠. 됐고 그리고 복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으로 넘어가야 이제 이른바 정말 그 진검승부가 된 거고,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 보면은 동아시안컵을 한 5차례 했었는데, 동아시안컵은 아시다시피 뭐 A팀 대 A팀의 대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피차. 그래서 동아시안컵을 좀 제외하면 이제 평가전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기간 2021년에 우리가 상당수의 멤버가 빠진 상태에서 일본은 또 1군에 좀 가까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3골을 내주면서 패한 경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전설의 1군 대 전설의 1군 이런 매치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결승전 한일전 보고 싶으신 건가요? 결승전 하면은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번 아시안컵을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카타르로 가시죠. 박찬하 원정대.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주크박스 이 박찬하 해설위원의 공식적인 시간은 마지막인데, 그렇다고 해서 원투펀치 앞으로 뭐 박찬하 해설위원도 그렇고 송영주 해설위원도 그렇고 그럼 주크박스 폐지되면 영원히 안 나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장 아시안컵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박찬하 해설위원이나 송영주 해설위원을 모시고 아마 라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심심찮게 또 원투펀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제가 이거는 개런티 보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약속을 제가 해야 되나요 지금? 아니요, 제가 약속하는데 그렇게 모시면은 또 나와 주실 거죠? 그때는 좀 전화 받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습니까? 어디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저 박찬하 해설위원 지금 주크박스에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멘트인데 우리 저 마지막으로 아시안컵에 관한 어떤 총평이나 기대감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라운드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다 부담 너무 크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걸 2024년 카타르 땅에서 7경기 동안 잘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찬하 해설위원의 이 마지막 당부를 끝으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리의 64년 동안의 염원을 담은 이 대회에 대한 주크박스에서의 여러분들께 드리는 방송을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크박스 이후에도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원투펀치로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